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건강 챙기기가 어려워서 젊을 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건강관리 제품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 건강관리 제품은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 선진국 대한민국. 하지만 이쪽에서만큼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기 힘들어도 이거 너무 힘들다는데. 이게 의료기기인지 의료기기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를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고 공장까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모호한 경계 속에서 의료기기도 아닌 것이 의료기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몸에 갖다 대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웰리스.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 웰리스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건강관리 제품 개발이 최근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서울의 한 스마트기기 전문 개발업체. 최근 야심차게 개발해낸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까지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체중계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웬만한 집에서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체중계. 그런데 이 체중계가 엄청나게 똑똑해졌다고 한다. 체중계를 통해서 측정된 체중과 체지방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체중,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 골량을 같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된 데이터는 건강관리 데이터의 기본으로 저장이 되어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와 ICT 기술의 결합. 그야말로 기분 좋은 대박을 예감했다는 사장님. 이제 스마트폰으로 체중과 체지방을 관리해서 개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지. 이제 많이 팔릴 거야.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요? 저희 스마트 체중계가 의료기기로 판명이 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스마트 체중계 의료기기로 판명이 났다는데요. 어떡해요? 아니, 우리 스마트 체중계가 의료기기라고? 네. 인체 위에도 없는 제품인데 왜 의료기기지? 서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판매도 어려워질 텐데 시간과 비용이 몇 배나 많이 들게 생겨서 어떡하지? 큰일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제품 출시 준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스마트 체중계는 공산품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지만 의료기기로 판명이 되어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판매업 허가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품 런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이게 도무지 의료기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사장님. 체중과 체지방을 재는 것은 굉장히 보편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기기로 분류를 하는 것은 조금 엄격한 잣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있으랴. 결국 10여 개월의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다시 심사를 받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모바일 제품의 특성상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되는데 업데이트 될 때 이렇게 식약처에 새로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 받고도 2번에 더 변경
허가를 받았고요. 그런 뭐 직접적인 그 허가와 관련된 비용 외에 기회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천만 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 기기 개발 업체. 이곳 역시 최근 휴대가 간편한 체지방 측정기를 개발해냈다.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네, 휴대용 체지방 기기입니다. 아, 이걸로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다고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어플을 킨 상태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에는 체중과 그리고 키와 그리고 출생연도를 입력을 합니다. 오호, 그 다음 요 작은 측정기에 손만 갖다 대면 끝! 오호, 이거 간단해도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지방률, 체지방량, 근육량, BMI, 그리고 기초대사량 수치가 나왔습니다. 요 귀여운 체지방 측정기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3년. 인고의 세월을 거쳐 드디어 판매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네, 여보세요? 네, 저희 제품이 의료기기라고요? 한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왜 저희 제품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단지 개인의 체지방만을 측정하는 제품이고 메디컬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에 당황스럽고 허탈하기만 한데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체지방 측정기가 한국에서만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하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여 국내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최근 다양한 건강관리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이른바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사이에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관련 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어왔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제품도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 청년 창업 열풍 속에 최근 10년 직장 생활을 과감히 접고 앱 개발 사업에 뛰어든 신재광 씨. 지금 뭐 하는 중이세요? 예, 지금 개인용 건강관리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의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건강 습관을 체크하면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들이 제공되는 앱. 기능은 단지 이것뿐이 아니다. 아, 어깨야. 일을 너무 오래 했나? 힘들어. 뭐지? 아, 운동할 시간이네. 오호! 스마트폰 앱이 똑똑하고 건강한 잔소리꾼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지금 제가 알람을 맞춰놓은 게 있는데요. 운동하려고 맞춰놓은 알람이에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열정을 바쳐 개발한 건강관리 앱! 기대된다, 기대돼. 자, 이제 대박 터질 일만 남았나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 어플은 출시 언제 되나요? 사실은 그게 때는 바야흐로 2014년 2월 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 어플을 연구하였고 엄청난 노력과 투자 끝에 결국 어플 개발에 성공하였다. 오, 성공했어. 드디어 가자. 아, 좋아. 이제 출시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커다란 난간에 나는 더 이상 개발에 전진할 수 없게 되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건강관리용 어플을 이번에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네? 의료기기용이요? 제가 개발한 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건강관리용 그냥 어플인데요. 이것도 의료기기용에 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렇다. 바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의 불분명한 판단 기준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단지 그 기준 때문에 출시를 할 수 없다는 게 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 이렇게 기다리다 뒤처질 수 있다는 초조함은 물론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과연 출신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이 쌓여갔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의료기기 판명이 된다면은 그 임상 실험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받으려면은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스타트업을 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늘어날수록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만 가고 결국 해당 부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체지방 측정기라든가 혈압용 관리 앱이 지금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서 업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올해 그 미국에서도 1월에 그 체지방 측정기 같은 제품들을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체지방 측정기는 굉장히 그 위해도가 낮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아닌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기 위한 실사도 진행됐다. 이번에 그 스마트 웰니스라는 앱을 개발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지금 그 개인의 맞춤, 개인의 습관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이제 건강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앱에 어떤 의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나요? 의학적인 분석은 없고요. 단순히 그냥 그 분의 이제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강 정보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경계 속에 이게 의료기기인지 의료기기가 아닌지 도무지 감잡지 못하겠다는 현장의 이야기. 주무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 나와 보니까 앱이나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들께서 이 제품이 최종적으로 의료기기가 될지 혹은 의료기기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제품 개발에 에러를 겪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조자, 개발자께서 예측성을 가지실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규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7월 의료기기와 운동, 레저 등에 사용되는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즉 웰니스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니스 제품에 대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돕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정의했다.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준비 기간이 통상 1년에서 4년 걸리게 되나, 만약에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됐을 경우는 허가 준비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또 개발 비용도 의료기기로 됐을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들지만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는 한 1, 2천만 원 정도 비용으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습니다. 또 이 소비자 접근성이 좋아지면 구매력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 창출도 2020년까지 한 7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놓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개발된 융복합 제품이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제품으로 구분 관리되더라도 품질 경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정확도에서는 문제가 없게 되게 되며, 또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한해서 웰니스 제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소비자들은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스마트 체중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장님, 아니 그러다가 또 의료기기로 판정받으면 어쩌시라고요? 근데 한번 겪어보고도 또 그러시네. 아닙니다. 이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이 스마트 체중계는 이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료기기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이게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헷갈려 머리 싸맬 필요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규제 완화 이후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으로 분류된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 판매처도 크게 늘었다. 이제 저희 제품을 외주로 제작을 하고 인터넷 같은 온라인이나 헬스장 같은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올릴 즐거운 기대감에 기분도 비행기를 탔다는 사장님.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면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있는 판매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였는데, 예를 들면 병원, 의료기기 판매상, 약국 그런 곳에서만 판매가 되었지만 현재는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이 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용이해져요. 규제 완화 전보다 매출이 500%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대광 씨도 요즘 싱글벙글이다. 어플 잘 쓰고 계시죠? 예, 좋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더 노력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용 앱 개발에 뛰어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도 규제 완화는 최고의 희소식.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세요? 좀 더 이제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가이드라인 넘지 않은 선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들 그리고 건강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목이 터져라 외쳐온 창조경제의 비옥한 터전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앱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와 융합된 제품들 관련된 이제 웰니스 앱들이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서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많은 수익들이 거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면은 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혁신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어떤 기존의 규제라든지 그런 기존의 진입 장벽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그런 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상식적인 게 통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웰니스 시대. 규제의 장벽을 넘어선 이 한 걸음이 새로운 성장의 커다란 도약이 되길 기대해본다.